한국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국제선을 누볐던 승무원 헤일리 맥고번. 그녀는 단 하루만 머무를 예정이던 한국에서 예기치 않은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안정된 삶과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결심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일리 맥고번입니다. 미국 아메리칸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볐지만 휴가로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저는 일본의 금빛 단풍과 온천을 상상하며 비행 가방을 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토 여행이었죠. 헤일리, 일본행 직항편에 문제가 생겨서 대신 인천 경유 항공편으로 변경되었대. 한국에서 하룻밤 보내야 한다는 거지. 제니퍼가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처음엔 짜증이 밀려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었던 저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발전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서울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본보다 한참 뒤처졌을 텐데. 제 메시지를 읽고 사브리나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정말 무식하다니까, 헤일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 삼성, 현대.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 있잖아. BTS. 다 한국 거야.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가봐. 사브리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일본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넓은 천장과 쏟아지는 자연광,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이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가 자동 출입국 심사대입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대고 안면 인식을 기다려주세요. 저는 제니퍼와 사브리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여권에 수동으로 도장을 찍는데 여기서는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는 아직도 긴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제 말에 주변의 한국인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출입국을 통과하자 은빛 로봇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말하는 로봇 안내원 에어스타였습니다. 저는 로봇의 화면을 터치해 수면 캡슐을 찾았죠. 저기 봐, 헤일리. 다라큐라는 수면 캡슐이 있대. 제니퍼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공항 내 캡슐 호텔로 향했어요. 개인 공간의 최첨단 시설까지, 그것도 공항 안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실내 식물정원에서는 마치 열대우림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고, 전통공 연장에서는 화려한 부채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VR 체험존이 있어 한국의 역사를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었죠.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라며.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야. 제 말에 사브리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와이파이 속도였어요. 미국의 대도시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제 동영상 통화가 단 한 번도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그건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든 게 다 다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만에 제 편견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경험이 이럴진데 서울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제니퍼는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사브리나는 여행 가이드북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한강이야. 사진보다 훨씬 넓네. 제니퍼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자 푸른 물결이 보였어요.
기차가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공항에서 메고 나왔던 작은 백팩이 없었거든요.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는 내 가방. 어디 갔지? 당황한 저는 앉았던 자리 주변을 뒤졌습니다. 바닥, 선반, 주변 좌석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가져왔어. 내 여권, 카드. 다 들어있다고. 어떻게?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승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 그 남자는 한도윤이었습니다.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여권이랑 돈 다 들어있는데. 도윤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신 곳이 어디인가요? 색상은 어땠나요? 도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철도 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공항역에서 누군가 주었대요. 유실물 센터에 보관 중이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되돌아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윤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실물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거든요. 도윤도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공항 유실물 센터에서 제 가방을 찾았어요. 여권, 카드, 현금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네요. 뉴욕이었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은 신뢰 사회니까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가방을 찾은 후 저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도윤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도윤은 서울 시내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도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의 명함을 받으며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니퍼가 말했어요. 헤일리, 넌 정말 복이 많아. 가방도 다시 찾았고 멋진 한국 남자까지 만났잖아. 가방을 잃어버려서 다행이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밤 서울의 밤거리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 사이에서 영어 메뉴판을 찾아 헤매다가 곧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다양한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컵라면 코너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 종류의 라면 중 빨간 패키지의 불닭볶음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뉴스에서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었어요. 이거 맵나요? 계산대의 직원은 제 질문에 큰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편의점 한쪽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준비했어요. 옆자리에 한국 대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외국인이 불닭을 먹네. 저거 못 먹을 텐데. 3, 2, 1. 뚜껑을 열자 매운 향이 코를 찔렀어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느껴졌어요. 이거 정말 맛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코는 시큰거렸어요. 으악! 물. 옆자리 학생들이 웃으며 우유를 건넸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면의 매운맛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고 우유를 마셔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라면을 반도 못 먹고 포기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복통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기사는 저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미터기를 끄고 출발했습니다. 약국, 파마시. 택시는 곧 한 약국 앞에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헤일리 씨, 도윤이었습니다. 그의 약국이었던 거죠. 이런 우연이 있다니. 도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안쪽 의자로 안내했어요. 불닭, 볶음면.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미소를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그는 신속하게 약을 준비했습니다. 정제 몇 알과 함께 따뜻한 보리차도 내어주었어요. 약을 먹고 차를 마시자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한참 후 상태가 나아지자 도윤이 계산서를 건넸어요. 약값은 3,000원, 미국 달러로 약 3달러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미국이었다면 적어도 30달러는 했을 텐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과 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은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선 외국인도 내 가족처럼 대합니다. 내일 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러 연락드릴게요. 호텔로 돌아와 제니퍼와 사브리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제 모험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본 가는 거 어떡할 거야? 사브리나가 물었어요. 딱 하루만 더 있어 볼까 해. 이 우연이, 이 매운 라면이 제 인생을 바꿀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일본행을 하루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브리나와 제니퍼도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해 주었죠. 항공사에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도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아침에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맛있는 한식당 알려드릴게요. 불닭보다 훨씬 부드러운 음식들이요. 도윤이 알려준 식당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번화가와 달리 이곳은 한적하고 고즈넉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종업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다 반찬이라고? 다 공짜라고? 제니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서비스입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기본 반찬이 제공됩니다. 라고 종업원이 설명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주문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우리가 주문한 삼계탕이 나왔을 때 그 뜨거운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의 맛에 3명 모두 감탄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외국인이란 걸 알고 영어로 된 작은 안내문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삼계탕 제대로 먹는 법이라는 제목의 종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과일 3접시를 더 가져오셨습니다. 서비스예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음식은 어떠셨나요?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반찬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죠. 정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과 베품의 마음이랄까. 정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함께 느끼는 거죠. 혹시 저녁 시간에 한강 구경 어떠세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치맥이에요.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예요. 한강에서 즐기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죠. 우리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한강 물결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시간이에요. 거의 밤 11시가 다 되었는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성분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안해하거나 주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뭔가 이상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안전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고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결국 일본행을 취소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볼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니퍼와 사브리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이해했어요. 그들도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관악산 하이킹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10명 정도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헤일리 씨, 제니퍼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가 모두에게 인사한 후 간단한 안전수칙과 코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이킹이 시작되고 저는 자연스럽게 도윤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도윤은 식물과 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해박한 지식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주저없이 줍는 모습이었어요. 정상에 도착해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도윤이 모두에게 설명했어요. 서울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도시 곳곳에 고궁과 현대 건축물이 공존하죠.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자연을 사랑했고 하이킹을 즐기셨거든요.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도윤을 좋아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도윤 씨,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해병대요.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목소리가 흔들리자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겠네요. 그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도윤과 저는 자연스럽게 뒤처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서 걸었고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헤일리 씨, 내일 한국을 떠나시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며칠 더 있기로 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황금빛 석양이 도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윤이 있었어요. 약사이자 전사이며 이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사람.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부딪히는 어깨, 끊임없는 경적 소리, 서로 무관심한 표정들. 이 모든 것이 서울과 너무 달랐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뉴욕 날씨는 좋나요? 도윤과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제가 깨어있을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도윤. 회사에서 온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인사고과 평가 결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헤일리 씨의 서비스 태도가 최근 들어 냉담해졌다는 승객들의 피드백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미소는 형식적이 되었고 승객들에게 보이는 관심도 의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대한항공 채용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 승무원 특별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한국의 정을 전하는 글로벌 인재를 모집합니다.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어요.
지원 동기에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진정성을 세계 각국의 승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면접 요청 이메일이었어요. 화상 인터뷰를 통해 1차 면접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유는 매일 밤 화상 통화로 한국 문화와 기업 예절, 대한항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도착했어요.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도윤, 합격했어요. 정말로 합격했어요.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헤일리.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제니퍼와 사브리나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제니퍼도 저와 같은 항공사에, 사브리나는 서울의 패션 브랜드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승객이 아닌 예비 승무원으로요. 도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헤일리 씨. 도윤이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대한항공 교육센터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K서비스 철학이었어요. K서비스는 단순한 미소가 아닌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관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외국인 승무원으로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했지만 모든 한국인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한국어도 늘어갔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니퍼도 같은 항공사에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곧 그녀도 한국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사브리나도 면접을 앞두고 있었고요. 정말 제니퍼도 온다고? 믿을 수 없어. 제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도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지면 쉽게 떠날 수 없나 봐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점검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네이비 블루 재킷, 흰 셔츠, 그리고 스카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오늘은 제 첫 비행 일정.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이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국 항공사에서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새로웠으니까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다른 승무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기장님은 저를 보고 영어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헤일리 씨, 첫 비행 긴장되죠? 걱정 말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자 긴장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승객을 맞이할 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대부분이 제 외국인 외모에 놀라워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를 보고 외국인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하네 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비행이 시작되자 실수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한국어 기내 방송에서 발음이 엉망이었고 음료 서비스 중에는 메뉴를 혼동했어요. 특히 막걸리와 소주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헤일리 씨.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옆에 있던 김민지 승무원이 조용히 귀띔해 주었어요. 식사 서비스 때는 더 큰 실수를 했어요. 한국식 기내식과 서양식 기내식을 바꿔 제공한 겁니다. 한 승객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다행히 박지연 승무원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해 주었어요. 휴식 시간, 갤리기내 주방에서 잠시 숨을 돌렸어요. 제 실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지 승무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비행은 팀워크니까요. 고마워요. 미국에선 이런 동료애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의 우리 문화예요.
개인보다 함께 자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민지의 설명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행 후반부에는 조금씩 적응했어요. 실수도 줄었고 승객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기장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첫 비행 고생 많았어요. 잘 해내셨어요. 사흘 후 복귀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헤일리, 사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에 정착하실 계획인가요? 도윤이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제 집이라고 느껴져요. 도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함께 그 여정을 걸어도 될까요? 말없이 제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과 얽혔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어요. 난 이제 한국의 하늘을 나는 K인재가 되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 마음의 하늘을 날고 있어요. 봄꽃이 만개한 북촌 한옥마을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한복과 서양식 드레스를 결합한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윤을 기다렸어요. 믿을 수 없어. 내가 정말 한국에서 결혼을 하다니.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경유지로만 생각했던 미국 승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항공사의 외국인 교관이자 곧 한국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를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와 친구들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서울에 오셔서 이곳의 아름다움과 안전함, 그리고 도윤의 진심을 느끼신 후에는 축복해 주셨어요.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접목한 우리만의 특별한 예식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통 패백 의식에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모두가 따뜻한 웃음으로 이해해 주었어요. 특히 도윤의 할머니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결혼 후 우리는 도윤의 약국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집안은 한국의 미니멀한 스타일과 미국의 편안함을 조화시켰죠. 결혼 생활과 함께 제 경력도 발전했어요. 외국인 승무원 교육교관으로 승진한 것이죠. 이제 저는 새로 입사하는 외국인 승무원들에게 한국 문화와 서비스 정신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헤일리 씨는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계시니 최적의 교관이십니다. 인사팀장님의 말씀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어요. 도윤도 약국 사업을 확장해 외국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약품 설명서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결혼 1년 후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질 거예요.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미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어요. 유나가 자라면서 우리 가정은 독특한 문화적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며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해먹었어요. 한국 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도윤과 저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오늘은 유나의 5번째 생일이에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윤의 가족들과 제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제니퍼와 사브리나까지 모두 모였어요. 헤일리,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 됐네. 제니퍼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때는 그냥 하룻밤 묵을 예정이었는데.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브리나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 우리 모두 세 명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했어요. 우리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유나가 한복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두 문화의 조화로운 결합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도윤과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떠오르는 달이 물결에 반사되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 없어요? 도윤이 문득 물었어요. 단 하나도요. 1000번을 돌아도 또 한국으로 오겠어요. 도윤의 눈빛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헤일리, 당신은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란 건 여권이나 출생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당신은 이미 한국의 정을 이해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년 전 그저 경유지로만 여겼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긴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 전체가 제 미래가 되었네요. 도윤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이제 이곳은 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 도시의 일부로서요. 이제 제 조국은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